결국 같은 말이다라는 만드셔야 돼요. 진짜 성적을 빨리 올리고 싶으면은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6월까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빨리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더 배울 게 없어서.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3가지 능력 이렇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어디에 주목을 할 거냐면 표현이 다른 두 말이 결국 같은 말이네 라는 거를 파악하는 능력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겁니다. 결국 같은 말,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게 될 말이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실 때 머릿속에 딱 이 말이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같은 말 하고 있구나. 요게 이제 함축이랑 빈칸이랑 요약 6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 필자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쓰는 방법이 뭐냐? 바로 반복이에요. 반복. 자기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첫 문장에다가 딱 2가지씩을 쓰는 게 제일 임팩트가 있을 거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그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우리가 말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강조하는 말을 정말 복붙을 해버리면 그건 글이 아니겠죠. 첫 문장이랑 똑같이 2번째, 3번째 문장이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표현을 달리하여 반복하는 겁니다. 혹시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P로 시작하는데 paraphrasing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영어 기출 분석서를 만들면서 해설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이거 결국 앞 내용과 같은 말이네 라는 이 코멘트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오늘 단원명이죠? 결국 같은 말이네. 자, 쉽게 말해서 1번을 읽었어요. 이건 이런 말이다. 2번을 딱 읽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이다 인데 이거 결국 1번이랑 같은 말이네. 3번을 또 읽었는데 이러이러한 말이다 했는데 이거 결국 같은 말이네.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더 메저니까 이거 명사예요. 무슨 뜻일까요? 메저는 재다란 뜻인데 뭔가를 잴 수 있는 척도 란 뜻이에요. 눈금, 척도.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문제 읽어보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느낀대요. 뭐 하도록? 세상한테 묻도록. What good are you? 여기서 you가 세상이겠죠? 세상 너 무슨 효용이야? 라고 이렇게 묻다라고 자격이 있다라고 느낀대요.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우리가 갑자기 세상한테 어떻게 질문을 던지지? 하면서 이 2번째 문장이 좀 안 와닿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한테 너 무슨 쓸모가 있음? 이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앞 내용이랑 이렇게 링크해서 연결을 해보면 내가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한테 너의 쓰임이 뭐냐? 이렇게 따져 묻는다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우리는 생각한대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라는 걸 생각한대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다. 이게 또 뭐랑 같은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척도다. 스탠다드, 기준이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컴마, 동격, 즉인데요. 동격이니까 당연히 뒤에 말도 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와 비교되어야만 한다. 내가 척도이고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나와 비교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수능 영어를 분석해보면 이런 식으로 글이 써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말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함축, 빈칸, 요약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요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인데 이때 필자와 문해력이 낮은 독자 사이에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 필자는 표현만 달리했을 뿐 같은 말을 그냥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해력이 낮은 독자 입장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단어와 해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말을 왜 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서 다른 말로 인식을 하게 돼요.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알아보지 못할까?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을 우리가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겠죠?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필자가 자신의 의견, 견해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 개념과 어휘를 독자가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글의 주제가 추상적인 것일수록 당연히 그 추상적인 주제를 표현하려면은 추상적인 어휘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어휘를 모르면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프레이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단어장을 열심히 외워라 그런 수준의 어휘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같은 말이다 라는 수첩을 만드셔야 돼요. 자, 이 수첩을 만드는 게 진짜 성적을 빨리 올리고 싶으면은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6월까지만 이렇게 하면 그냥 빨리 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더 배울 게 없어서. 자, 일단 수첩은 손 크기 그리고 얇아야 돼요. 무조건. 절대 두꺼운 거 사지 마세요. 자, 일단 이 정도 얇고 손 크기인 거를 일단 사시고 수첩을 딱 펼치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이렇게 반 나눠져 있겠죠? 그럼 이제 요 문제를 틀렸다. 그럼 이제 F 파운데이션 12번 이렇게 쓰시고 중요한 거 한 페이지에 하나만 정리하세요. 이게 왜냐면 수첩이 빨리빨리 넘겨지는 맛이 있어야 돼요. 1월에 사는데 막 10월에도 이 수첩 쓰고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영어 공부 안 하게 됩니다. 한 페이지에 딱 한 문제만 쓰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이걸 틀렸어요. 그러면 뭐가 같은 말이란 걸 못 본 거냐면 이거 좀 뭐 이렇게까지는 줄막 꾸면 안 되겠지만 as it ought to be 이게 뭐다? 이게 되어져야만 하는 대로니까 규범적인 거고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distinguish plus from minus 이거랑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내가 이걸 틀렸잖아요. 그럼 찍은 뭐가 있겠어요? 오답이 있겠죠? 오답은 이렇게. 이건 아님. 예를 들어 내가 프랙티컬을 찍었어. 이거는 프랙티컬하다는 것은 아님.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빈칸 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빈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핵심적인 결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아요. 빈칸이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빈도예요. 빈도. 이걸 이제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보면서 누적된 그 결과말들끼리를 머릿속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빈칸 풀이법? 빈칸을 푸는 논리? 이런 거는
요리로 따지면 조리법이에요. 오븐을 어떻게 사용하고 물을 어떻게 끓여서 면을 데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요리 기술이 뛰어나도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가 없으면은 백종원 씨가 와도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빈칸뿌리법을 잘 알고 한다고 해도 실전 시험장에서 이게 같은 마리로 보이는 그런 영어 재료들이 풍성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빈칸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논리로 풀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머릿속에 저런 영어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어서 귀납적으로 있어야 이거 같은 말이네 라고 순간적으로 딱 보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결과말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작년에 이제 파이널 때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의 지금 단점이 뭐예요? 한 페이지에 지금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넣었어요. 이러면 이제 지칩니다. 크게 써가지고 자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시간이니까? 영어 시간이니까. 자꾸 국어로 정리하는 애들 있어요. 영어를. 안 된다. 오케이?